2026년 7월 주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습도도 높고 이 까딱 잘못 옆에 사람 건드리면은 이게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아래 직원들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작 전에 제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전 부서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난 뒤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요, 새로운 민원도 있고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은 일단은 예산부서에 예산부터 요구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걸 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시급성 그리고 관련 절차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예산계로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건설과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요.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예산 요구한 거를 보니까 26년도 본 예산에 1,4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8천억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실제로 1,430억 사업을 26년도에 모두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겠죠. 조정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674억입니다. 여기에 25년도 2월 예산 235억까지 포함하면은 909억 원을 26년도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과 한 부서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도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한 부서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가 56%인데요. 이 중에 건설과는 신속 집행 목표에 도달했겠습니까? 건설과는 2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의 신속 집행 실적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끼쳤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674억과 2월 예산 235억 포함해서 909억을 26년도에 다 못 쓸 것은 집행 못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또 2월 될 예산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예산에 2월금이 많고 제대로 집행 못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직원들도 진짜 안 힘들겠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면은 한 직원이 수십 개의 사업들을 끌어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결과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뭐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고생하는데 실적은 안 나오고 기장군 전체로 보면은 또 예산 유동성도 해치고 이렇게 관례처럼 진행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 다른 부서도 사업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검토 이거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올리십시오. 무턱대고 올려놓고 예산부서에서 너가 알아서 깎아라 하면 예산부서가 전체 부서를 망라하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업부서가 제일 잘 알지 정확하게. 그죠? 그렇게 예산만 툭 던지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부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지시를 드립니다. 지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가 조정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그다음에 예산부서도 만약에 그런 게 올라왔을 때는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하지 마시고요.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관용차 부분입니다. 이 기장군에 관용차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주차장도 지금 부족해갖고 또 새로 진입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장군의 관용 차량이 162대, 임차 차량이 52대입니다. 그래서 총 214대. 엄청나죠?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이 관용차나 임차 차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임차 차량의 임대료를 제가 한 보니까 1년에 연 4억 9천만 원이 나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빠져나가죠. 그래서요, 임차 차량 줄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배차 신청 통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그 차량 필요한 곳에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각 국에서는 국장님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에서 추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지난 업무 보고 시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연속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관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26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추경 예산 요구서 제출은 7월 21일 한, 예산안 확정은 8월 21일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 시에 협조 드릴 사항은 국12 보조 사업의 법적 의무 경비와 필수 반영, 필요 사업 등 외에는 신규 사업 및 정액 요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민선국이 군수 공약 실천 계획 보고의 개최입니다. 일시는 8월 5일이며 보고 내용은 4개 분야 57개 공약에 대하여 공약별 검토에 따른 부서별 세부 실천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월간 보고 시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예산 혁신 및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관행적인 예산 이월 건절 및 경상경비 절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 등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하여 모든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답습이 아닌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행사성 경비 감축, 경상경비 절감, 유사 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투자 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추진이 꼭 필요한 경우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엄격히 하여 투자 시기를 분산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부서별 자체 지출 구조조정 및 세출 효율화 대상 사업을 발굴 보고하되 예산팀 자체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 부서별 감축 예산을 심청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혁신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홍보부서 및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현재 군정 핵심 과제 추진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기능의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명칭 및 기능 재배치를 포함하여 조직 개편 방안을 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월 월간 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정관선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 단축입니다. 정관선 착공 전까지는 부산시의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행안부의 투자 심사, 부산시의 실시 설계 절차가 필요하며
조기 착공 방안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 단축을 위해 부산시와 지속 협의하며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 보완을 최소화하며 중앙투자수시심사제도 활용 및 설계 시공 일광 발주를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 일광선 예타 면제 전략 수립입니다. 원전 밀집 지역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위한 인프라 확보, 또한 부산시의 도시철도 및 대규모 SOC 투자는 오랜 기간 부산 서부상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부상권, 특히 기장구는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소외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므로 내년 본 예산에 기장 일광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비를 편성해서 경제성, BC 상향 방안 및 예타 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도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결재가 한참 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도가 작년 25년 9월에 매입을 했습니까? 네, 듣기를 했죠.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도 죽도의 개발을 원합니다. 그 기본적인 방안에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해야 되고요. 근데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에 있었던 죽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전략사업 추진단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 죽도에 대한 부분 잘 모르시죠? 그죠? 공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전체 공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꺼냅니다. 죽도를 몇 년도에 이거 시작하셨나요?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최초 보고는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한 거는 25년도죠. 네, 그렇습니다. 2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볼 때는 죽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 문제를 이전에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해서 죽도 관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올해 1월인가요?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제가 했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매도인 있죠. 죽도의 원소유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신앙촌의 모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어디에도 매도인의 의사, 매매 의사, 매도 의사를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전체를 모두 대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인이 작업을 했고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뗐고 모든 것이 대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이게 조금 걱정이 됐나 봅니다. 세 개의 법무법인에 질문을 합니다. 대리로 하는데 이 계약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문제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세 군데 모두가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매도인의 매도 의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 전화 통화를 대리인이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든 면담을 하든 대면을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군데 다 그렇게 세 군데의 법무법인이 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전략사업추진단은 그냥 진행을 합니다. 1,500평을 죽도 1,500평을 85억에 25년 9월에 매입을 합니다. 85억이라는 감정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장군이 감정 평가를 맡깁니다. 두 군데에 하나는 기장군이 추천하고 하나는 매도인 쪽에서 감정 평가사를 넣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합니다. 쭉 하다가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곧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감정평가사가 똑같은 날짜에 감정평가 연기를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두 감정평가사가요. 이상하죠? 왜 연기를 했을까요? 죽도는 섬입니다. 섬에 대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시가 없기 때문에요. 죽도는 자연 녹지입니까?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은 85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저는 이 85억의 매입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평가했는데 한 곳은 84억, 한 곳은 85억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평가를 해냅니다.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섬은 아직도 매매한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도 안 물어보니까요. 감정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가 난감하다는 거죠. 근데 두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맡겼는데 두 군데에서 하나는 84억, 하나는 85억으로 거의 비슷한 감정평가를 해옵니다. 이상합니다. 매매부터 시작해서 이상합니다. 감정평가도 물론이고요.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했던 기록들이 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서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행됐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100 몇십억, 200억 가까이를 쏟아 부었을 경우에 나중에 매도인의 의사가 매도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밝혀지면 혹시 그 후손들이나 그 가족들에 의해서 밝혀지면 이 매매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없던 걸로 되고 죽도는 매도 의사가 없었던 매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85억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저도 죽도의 관광자원화를 너무 원하지만 이 사업에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저한테 와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다시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매매 관련된 부분, 그 관련된 부서들 있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보고입니다. 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 148일간 실시를 합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서 비대면 조사를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를 하고 이장님과 공무원이 합동 조사하는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모든 세대가 조사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존 여부 조사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조사,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상의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것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와 체육홍보과에서는 군 홈페이지 팝업존과 배너에 안내자료를 게시하고 군보와 군 SNS에 사실조사 안내문을 게재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관내 20개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장 회의 시에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에서 추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역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1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6일 군수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리번호 2번 공공시설물 내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 사용 사항은 총 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먼저 예비군 중대사무실은 예비군법 제14조의 3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통해 무상 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두 번째 기장군 청사 1층 군액식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통해 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기장군 지부 사무실은 단체 협약을 통해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안전보건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보완 및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 점검이 군수님 지적과 같이 일회성 지도의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현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7년 안전보건관리평가 및 우수팀 포상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평가 가감점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의무 이행 점검 시 개선 여부 확인 및 미흡할 경우 익령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우선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장읍에서 지난주에 기간제 근로자분이 그 풀베기를 하다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발꿈치 뒤쪽에요. 뒷발꿈치에. 뭐 보고받은 바로는 그 지시하지 않은 부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결국은 기장군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예방에 관련 부서들은 사고 예방에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업 지시할 때 정확한 작업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쪽에 풀이 있다고 뭐 제법 높은 곳에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그랬더니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게 정확한 작업 지시를 하고 그 작업 지시에 정확하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제 공무원들 좀 지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고 나면 힘들잖아요. 이게 6개월 이상 이렇게 나면은 뭐가 됩니까? 중대재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사고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사고 난 상황 경위가 사실 이제 민원 제기에 따라서 이제 옆에 도로변 그러니까 피탈에 그러니까 그 풀을 베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 도로 터널입니다. 터널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한 2.6m 정도 되는데 사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하고 엄면하고 해가지고 그 도로 부분이니까 그쪽은 도로 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요. 제목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월간 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과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번 공공시설물 내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용 승인 절차 재정비 관련입니다. 현재 군청사 사용 현황은 검정세무서, 기장군 상조회, 기장지역 자활센터, 농협은행입니다. 사용 용도는 각각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사용 허가 절차 이행 후 사용 중입니다. 관리번호 8번 군청사 1층 로비 공간 환경 정비 및 안내 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청사 로비 내에 있는 광고 배너와 홍보 가판대를 일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전시 공간 활용 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 운영 절차를 마련한 후 문화 전시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민원예고과 세무일과는 서면보고입니다. 다음 세무일과입니다. 세무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번 실적과 18페이지 1번 계획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소유자이고 부과금액은 95,444건으로 331억 4,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8,900만 원 1.5% 증가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 전개와 반송분 고지서에 대한 재발송 등 처리 예정입니다. 엄면 협조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및 마을 이장 협조를 통한 방송과 납부 안내문 부착 등의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 문화환경국 보고입니다. 예, 문화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광 바다축제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성 오디세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7월 23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 절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월간 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입니다. 관리번호 9번 관내 축제 기획력 재고 및 하도급 실태 조사입니다. 지시 내용으로는 축제별 계약 현황 및 하도급 실태 전수조사와 지역 관광 산업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군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력 강화 방안 강구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축제별 운영 현황 및 관광 콘텐츠 요소 현황 조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축제 행사는 다수의 사업이 외부 대행 업체 또는 행사 운영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에서 연속 또는 복수 사업으로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축제 행사는 기획, 무대, 음향, 조명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결합되는 복합 사업으로 단일 업체가 모든 장비, 인력, 전문 기능을 직접 보유하고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업체 또는 지역 장비, 인력과의 협업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랑 웰리스 관광축제, 차성 오디세이를 관광축제 시범 모델로 기획하겠으며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예산, 행정 절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성 오디세이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기장읍성 주변으로 하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에는 차성문화재로에서 기장 네네. 중학교에서 그렇게 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네. 읍성으로. 이번에는 지난번 차성문화재하고는 조금 컨셉을 달리해서 차성 오디세이도 사실 제목은 그러니까 가칭인데 읍성 주변으로 해서 그 전에 막 그 체육 행사랑 이런 부분은 배제시키고 아주 문화 행사로. 네, 문화 행사로 네.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2페이지 체육 홍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호성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장군 일광읍 신평리 그 112번지 1원에 사업비 총 6억 6,046만 원을 투입해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7월 말 착공해서 90일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7월 월간 업무 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으로 군 홍보 방안 광고입니다. 언론사 중심의 홍보를 지향하고 트렌디한 그 직원 참여형 릴스 등 SNS 콘텐츠를 적극 기획해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향후 직제 개편 시 SNS 홍보 전문가 정원을 확보하고 그 직위를 공모할 계획이며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언론사 중심 홍보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언론사 중심 홍보를 해야지요. 그에 덧대어서 SNS 홍보를 플러스하라는 말씀이고 언론사 중심의 홍보를 하는데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조금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홍보를 하더라도 그 언론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보고 기장군이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언론사의 홍보는 해야지요. 맞죠? 예, 그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검토해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24페이지 환경유선과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대기 배출 시설 자가 측정 여부 점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3항에 따라 관내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 212개소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94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측정 사업장은 같은 법 제84조 및 90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동 오토바이 소음 오토바이 있죠. 소음, 예. 예. 그 부분이 예. 지금 민원 다발 지역이 어디냐면 예. 정관 신도시, 일광 신도시.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저는 맞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한테도 예, 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예. 조금 빨리 예. 제대로 신속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소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7월 월간 업무 보고 지시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3번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추진 및 하절기 집중 방역 시행 관련입니다. 저희 청소자원과에서는 지난주 7월 15일 날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에 직원,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기간제 등 30여 명을 투입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정관 산단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일광, 임랑, 해안로 등을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장입니다. 31페이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6,400만 원이며 그중 19억 2,500만 원이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사업비가 교부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설계 및 시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과 운영 일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와 공사 구간과 공정에 따른 탄력적으로 복지관 운영 예정이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예산 이월 없이 연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일강교육행복타운 운영 총괄 보고입니다. 1층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강당, 문화교실 2개는 대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광 거점 영어센터는 현재 월 수강생이 180명이며 하반기 200명까지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7월 1일 개소 후 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담 육아센터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되어 570명 1253점, 놀이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간제 보육실 운영,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일강 도서관 운영, 이용자 일평균 265명이며 대출 책수는 일평균 343건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광 평생학습관, 기장군민대학 운영, 어학당 운영,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및 진학상담실은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7월 13일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센터로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광보건지소는 진료실, 금령상담실, 만성질환관리실, 물리치료실, 정신건강상담실,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제 의사 채용 시 진로시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주요 민원 처리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 차량 운행 요청이 있어 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 예정입니다. 일강 도서관 경우 운영 시간 연장 및 일요일 운영 요청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인근에 위치한 일강 도서관을 이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위한 자료실 열람 확충 건의 현재 추가 조성 불가하며 일강 도서관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강 보건지소 확대 운영 요청에 대해서는 진료의사 채용 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일강 교육타운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추가 사항은 화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정비입니다. 2021년 5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된 기초연금 대상에 대해서 1,030건에 대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대상자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월간 업무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소관 시설로 기장군 보훈회관 사용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사무실과 회의실로 위탁 계약 후 사용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1번 2026년 우리 동네 인적 안정망 유공자 표창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7월 23일 14시부터 자성아트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자유복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적 안정망 역할 등 교육과 유공자 표창을 수여합니다. 읍면에서는 대상자 참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업무보고 지시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번과 관련하여 무료급식소 내 특정 단체의 상시 사용 실태 점검 결과 기장읍 경로식당 1층은 경로식당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간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했던 여선단체 협의회 물품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25년 10월부터 전 부서 사용 가능한 회의실로 대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내 여선단체 협의회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 물품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선단체 협의회와 협의 중이며 7월 22일 여선단체 협의회 이사의 회의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계획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가 7월 30일 저녁 시간에 운영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커뮤니티 공간을 대여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오니 1인 가구 대상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7월 월간 업무보고 지시사항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관리번호 12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및 타당성 재검토 건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취지에 부합되고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회와 협의 후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육 바우처 관련된 예산은 22억이 기 확보돼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추경에 반납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납하시고 본 예산에 다시 책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때 보고하신 바대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네. 41페이지 교육 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금주계획 1번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장군 장학금 지급입니다. 신청 인원이 375명이며 지급 인원은 284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3억 5,693만 4,130원입니다.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장학금은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지급 대상은 일단 기장군에 거주를 해야 되고 초중 고등학교이고 대학생이고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 뭐 복지 장학금, 다문화 장학금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네. 이거 지급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고요.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이제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마을 이장 협의, 마을 이장 회의도 하고 각 읍면 게시판, 뭐 아파트 게시판 등에 하고 상반기 이제 접수는 읍면에서 합니다. 접수는 읍면으로 접수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보면 균등하게 되던가요? 선정이? 읍면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기장군 전체로 하기 때문에 초중고대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누지 않는데 네. 읍면별로 봤을 때 그 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한 선정이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정관 같으면 정관 신도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숫자가 많겠죠. 거기에 만약에 지원하는 숫자가 적으면 그건 홍보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네. 읍면별로는 특별하게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네. 이제 제외 대상자만 빼면 거의 이제 지급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기장군 내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각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운영합니다. 총 7개간 17개 강좌를 운영하여 방학 기간 중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으로 이야기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여름방학 과학탐험대, 영어 강좌 등 각 도서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7월 경제산업국 주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경제과 청년 간담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번 행사는 7월 22일 수요일 10시부터 4시까지며 정관 에듀파크 1층에 위치한 기장 청년센터 청유장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하계 청년 행정 체험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기장군의 청년 정책과 청년 센터를 소개한 후 군수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정과 청년 간의 활발한 소통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취업 역량 강화 특강을 함으로써 활동을 통한 소통 강화 프로그램 및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년들을 진로 탐색과 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기장군의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것이며 청년 친화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공과 산사태 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산사태 취약 지역 60개소와 사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장 예방단 운영과 주민 대피 교육 및 훈련, 행동 매뉴얼 정비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용역을 통해 사방시설 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 22일까지 신규 55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 판단 회의 및 응급 복구 등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 공사와 함께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 부서별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1번입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7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일광역 환경정비사업장 등 총 16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 운영 실태 및 현장에서 폭염 안정 5대 기본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번 현장 점검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절기 야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전 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6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요 재산 이용 실태 조사를 7월부터 한 4개월간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 중요 재산입니다. 7월 중 공보 확인을 마무리하고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장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대상은 기장군 관내 농어촌도로 175개 노선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7월 27일부터 5일간 읍면에서 개최되므로 읍면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6년 상반기 농업인 재보험료 지원권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 농업인 중 재해안전보험에 가입한 농민으로 재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사업량은 2,100명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한 1,1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에서는 많은 홍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전략 및 기후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 저도 좀 어렵습니다. 농업 정책과에서 근데 이게 주민 설명회가 특히나 또 기장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참여 대상이 있잖아요. 실제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다수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좀 보면은 동원되는 형식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정으로 뭐 용역상에 이제 그 영향
기장 평가 이후에 설명회 이후에 그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우리 환경부에 이제 승인을 득한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동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내와 이래가 좀 농업인들한테 안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 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뭐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좀 동원의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해요. 보통 오전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평일에. 실제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부서에 모든 부서에서는 시간대를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하든지 조금 시간을 내셔서 아니면 퇴근 이후 7시 정도에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입니다. 4월에 선정한 잠정사업자 6척 대상 어선 어구 감정평가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으로 사업비 9억 1,600만 원 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여 10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7월 월간 업무 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번 공공시설물 내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조사 관련입니다. 임당 수산물 판매센터는 수산물 판매장으로 27년 3월 2일까지 사용 허가가 되어 있으며 누수 등 건물 노후로 사용기간 만료 후 전략사업추진단의 기장 오션 블루레일 사업부지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일강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은 3층에 일강해수욕장 번영에 일강업 발전위원회가 사용 승인 없이 점사용 중으로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리번호 15번 해수욕장 양빈용 모래 품질 및 안전성 검증 관련입니다. 모래 품질은 공인기관 품질 성적서 확인 결과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며 모래 검수 물량도 CCTV 확인 등을 통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랑 수산물 판매센터를 전략사업추진단의 기장 오션블루 레일 사업 부지로 검토한다는 거는 뭔가요? 그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용역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네. 그 기존에 있던 그 지금 임랑수산물 판매장을 대체 시설로 해서 그쪽에다가 뭐 웰리스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부서하고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저희가 요 현장 확인 때 했는데 주민들도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설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무단 사용 단체를 그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죠? 네네. 명확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위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혹시 단체가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각 부서에서 그런 행정 절차가 있다면 밟아 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임대료를 조금 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터봐 주십시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그 전주 실적의 보고에 앞서 제가 먼저 오늘자로 산림공원과장에 발령받은 양택렬입니다. 과장님들 많은 협조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주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가철 대비 공원 녹지대 이런 환경 정비입니다.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공원, 녹지대, 주요 간선도로, 좌강천 이런 산책로에 기간제 근로자 110여 명을 투입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8월 휴가철 대비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발생 차단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7월 월간 보고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관리번호 3번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및 하절기 집중 방역 시행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부산 관광로, 기장 해안로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좌강천변 산책로 일원에 예초, 제초, 고사지 제거 등 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원 하단 산책로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 장안 치유숲 추가정비사업 재고입니다. 지금 26년 7월 현재 화장실과 주차장을 공사 시행 중으로 시행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고요. 앞으로 예산 투입이 반영될 시에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좌강천 관리 시태 점검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 철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좌강천변 잔디 예초 및 관목 전정을 통한 하천변 경관 보행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호우 특별 발효 시 비상근무반 운영하고 현장 예찰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침수 우려 기간은 평상 등 이동 가능 시설물을 선제적 이전 조치하여 시설물 유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종료 후에는 쓰레기나 환경정비를 신속히 실시하여 주민 이용 불편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정관 돌고래 광장 내 방범용 CCTV 조속 설치건입니다. 7월 현재 CCTV 설치 행정 예고를 20일간 설치 공고 중이었으며 앞으로 8월 중에 회전형 1대, 고정형 4대, 총 CCTV 5대를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답변을 과장님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좀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관리번호 13번 장안 치유의 숲 추가 정비 사업 재고해서요. 내실 있는 산림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연스러운 방문객 유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로 방문객을 유인해서 많이 이용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객의 건강을 보더라도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안 치유의 숲의 정비 사업이 지금 7억 4,500 맞습니까? 네네. 설계비가 4,500, 사업비가 26년 사업비가 7억. 그 전에 사업비가 또 7억 4,500이 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제가 어제 아래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마무리 지금 공사가 지금 폭우 오기 전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면은 보고한 대로 더 이상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안읍 치유의 숲 진입도로 건설에 41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휴대폰은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 공사가
제가 판단할 땐 총 한 80억이 넘는 돈이 제가 판단 아직 애초에 치유의 숲이 19억 얼마 19억 5천만 원인가에 예산을 하고 이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이 올라갔고 근데 거기에서 한번 한 적어도 한 1, 20억은 더 플러스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한 8, 90억이 들었습니다. 진입도로까지요. 그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에 치유의 숲을 다시 가봤습니다. 근데요. 인수위 때 갔을 때는 없던 진입로 양옆의 토지들에서 성토 작업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완전히 그냥 갖다 부었어요. 엄청난 높이로 지금 성토 작업을 하고 있고 왼쪽도 지금 모래를 쌓아놨습니다. 성토 작업이 진행 중에 개발을 한다는 거죠. 이거 허가 유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허가 받고 하겠지만 뭐 때문에 성토 작업을 하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진출입로가 생겼으니까 이 땅이 맹지에서 벗어났고 거기에서 그 양쪽 토지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봅니다.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유의 숲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기장의 주민, 기장군의 주민들은 하루에 10명도 채 안 간다는 보고가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양옆의 토지주들은 노났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저께 주말에 다시 한번 보면서 찬찬히 살펴봤어요. 진입로는 그렇다 치고 출입로 있죠. 진출로가 비상식적으로 긴 도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예산 49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쫙 가면서 양쪽 옆에 토지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니까 진출로 옆 맹지에서 벌써 진입도로를 다 개설해서 연결해 놨어요. 빠르기도 합니다. 그 진출로를 그렇게 길게 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판단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그 진출로에 진입로를 연결시킨 오른쪽에 있는 그 토지주들은 곧 그 땅을 매매하거나 안 그러면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원래는 맹지였습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저는 목적이 진출로를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길게 만든 목적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또 웃긴 게 쭉 진출로로 쭉 가다가 본 큰 도로로 인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쭉 가다가 주 도로로 연결이 되지요. 근데 이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쭉 가다가 주 도로하고는 별개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돌아 나옵니다. 희한하지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진출로가 희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진출로가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국유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국유지 옆에 있는 맹지 땅은, 맹지 토지는 국유지를 진입로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그 국유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갖다 이어 붙인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요. 명확하게 저 같은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처음부터 첫 계획부터 이렇게 치유의 숲을 만들고 출입로를 만들고 그 출입로를 비상식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기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다 하긴 진짜 버겁습니다. 네, 다음 안전도시국 보고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7월 월간 업무 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교리 삼거리 앞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동부리 476-3번지 국토부 소유 도로부지이며 위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2개 동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5년 5월 동부리 476-3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서 총 8건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6건은 자진 시정하였고 나머지 그 미시정 2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 행정조치 요청을 하였으며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미시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 공모 관련입니다. 사업 목적은 국제 공모를 통한 장소 특화형 디자인 개발 및 거리 정비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공공간 조성코자 하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장군 만화천 일원 한신먹자골목과 만화천 기장시장을 연결하는 10개 거리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8월 중에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저희 군에서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 보고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횡단번호 그늘막 178개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하겠으며 고장 발견 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244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그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6번 폭염 대비 구급함 배포 실효성 재검토입니다. 우선 그 풀베기, 방역, 환경공무직, 도로공무직 등 해너푸스에 1차로 우선 배포하고 2차는 이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 위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로관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만화리 296-1원의 도로 재포장 공사 착공입니다. 이 구간은 포장면이 넓고 특히 경사로가 미끄럼 방지 시설까지 뻗겨져 있어가지고 8월 16일까지 아스콘 더시기와 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실향리 453-19 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 착공입니다. 이 구간은 기존에 있던 미끄럼 방지 포장이 노후화됐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8월 16일까지 구리명 시공과 배수호물 함께 정비해서 빗길 교통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월간 업무 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그 관광객 유입이 많은 오시리아역 일원의 사각지대에 무성한 자포를 제거하였고 그 주요 관광지라든지 신도시 그리고
노후화가 심한 구도심의 중요도나 시급성이 높은 구간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 수량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제초 작업을 하겠으며 예산 범위가 되는 대로 도로 시설물 정비를 시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정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도로 관리를 하려면 도로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없다고 하셨죠? 예. 그거 찾아보셨습니까?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도로 대장이라는 게 우리가 네. 말하는 그 수기 대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네네. 앞으로는 이제 뭐 아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앞두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는 준공인가라든지 공사만 하면 바로 이제 그 건설가에서 바로 도로가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 관리 대장을 디지털화 하려 그러면은 준공인가를 맡은 도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도로 노선 노선 지정이라든지 인가 그리고 사용 대시 그리고 도로 사용 개시 공고라든지 이런 걸 행정 절차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장군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까지 이제 수량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연황 파악을 해가지고 올 11월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년간 그걸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26년도인데 지금까지 그 도로 대장이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힘들다면서요. 도로 대장 없이 도로를 관리하는 건 힘들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을 만들려고 시도를 안 했다는 게 지금까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장군에서 이런 도로 대장을 만들려고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게 그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장군 진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농어촌 지역이고 도시화가 돼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건설과 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그 하드웨어 쪽만 신경을 쓰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아직 그게 세밀하게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기장군이 농어촌에서 도시화 되는 게 아니라 도시화가 벌써 됐습니다. 정관신 도시가 들어온 지 16년이 넘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을 태워서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진행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와열이 노외 공용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철마면 와열이 321-12번지 1원에 1,009제곱미터 규모의 지평식 공용주차장 3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1,200만 원입니다. 7월 중 공사 계약 및 입찰을 추진하고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월 월간 업무 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관리번호 3번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일광역 광장 내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화단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철마에 아홉산 숲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마 아홉산 숲 앞에는 공용주차장이 예전에는 그거 공용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확인해서 아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네. 그 아홉산 숲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 기장군의 부산 전체로 봐서도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관광객들을 치유의 숲으로 유도할 게 아니라 아홉산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기장군의 관광객도 늘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오지요.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 7월 월간 업무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은 앞에 국장님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건설과 건축과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이상 안전도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과 그냥 가면 못 잡니까? 제가 말할 게 제일 많은 건설과인데. 아, 도시계획과. 예. 그러니까. 예. 건설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부임한 건설과 장창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업무계획서 7월 월감 업무보고 지시사항 추진 상황에 품격 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 공모 선정 적극 대응 요 지시하셨는데 요 내용은 우리 이 사업이 기장군에 왜 필요한지 반드시 기장군이 예산을 따와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를 하셨는데 이 자료 제가 검토 확인 후 바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뭐가 좀 많습니다. 화전리에서 동부산 농협 연결도로 제가 주말에 지난 일주일 내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전리에서 동부산 농협 기자재센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이 사업이 뭐냐면 화전리에서 동부산 농협 기자재센터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저기 청강 삼거리에서 이렇게 유턴해 와야 돼요. 근데 별로 멀진 않아요. 차가 많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고 뭐 위험이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 화전리에 사는 130여 가구 중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40여 가구가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러 가기 위해서 화전리에서 좌회전해서 그쪽 청강사거리에서 돌아 유턴해서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화전리에 있는 국어를 이용해서 그 국어 위에다가 박스를 얹어서 2차선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애초에 자료를 보니까요. 제일 처음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도로망 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소방도로 기능 확보. 소방도로는 이거 아니라도 기능이 충분히 확보돼요. 주민 통행 여건 개선. 주민들은 걸어서 이리로 안 다닙니다.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저는 이 사업 필요성 몇 가지 나온 이것들 중에 이 사업은 여기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농기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농기계 40여 가구가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40여 가구가 매일매일 농기계를 수리하러 가진 않겠지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쯤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국어 앞에도 가보고 동부산 농협기자재센터 연결되는 부분까지 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설과 직원들 말고 우리 국장님 말고는 아시는 분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공유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요렇게 도로입니다. 여기가 화전리고 여기가 동부산 기자재센터입니다. 근데 요렇게 파란 선으로 파랗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뒤에는 자연 녹지입니다. 한 필지에 5천 몇백 평입니다. 요 옆에 요 땅은 동부산 농협 땅입니다. 40평인데 이번에 들어가죠. 근데 희한한 게 국어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국어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건설과의 설명이 맞더라도 여기에서 쭉 오다가 이 국어에서 좌회전을 하면 되겠죠. 근데 도로를 이 끝까지 내놨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또 하나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동부산 농협 출입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혹은 농기구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수리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도로를 이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선을 꺼놨어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2차선인데 이 도로가 필요하려면 여기를 2차선으로 만들지 않고 1차선으로 만들었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일로 가면 될 걸 이까지 더 꺼놨어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상하죠. 삼각형으로. 이게 뭐냐고 봤더니 회차로랍니다. 회차로 돌아 나가는 곳. 근데 여기서 농기계 수리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잘못 왔네 하고 회차해서 나갈 차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혹시 회차가 필요하더라도 회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죠?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국어인데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까지 꺼놨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자연녹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점에서 도로가 시작됩니다. 자연녹지가 시작되는 뒤에 5천 몇백 평의 자연녹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부터 도로가 시작되고요. 그 자연녹지가 끝나는 부분까지 도로가 진행되죠. 그러면서 이 앞에 도로 여기가 아마 한 300평 정도의 땅입니다. 도로하고 접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300평의 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완벽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도로를.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가 제가 5천 몇백 평의 자연녹지라고 그랬죠. 자연녹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 국어를 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로로 만들기 쉽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관이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기장군이. 근데 더 이상한 게 이 도로를 만드는데 왜 농협기자재센터에서 18억이 든다고 합니다. 동부산 농협에서 9억을 내가 해줄게 한답니다. 벌써 돈을 기장군에 넣어놨어요. 예치를 해놨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서에 물어봤더니 화전리 주민들이 동부산 농협 기자재센터 동부산 농협에 압력을 가했답니다. 이거는 공익적인 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의 모든 사업은 공익 사업이어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공공의 사업으로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도급 자재를 사고 있다는 도급 자재를 지금 이렇게 매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타절해야 됩니다. 누구나 봐도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걸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농기계 사용하는 화전리 주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때 돌아가면 유턴해서 가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 도로를 내달라. 118억을 주고. 근데 동부산 농협이 9억을 내준단다. 그러면 제가 아우 감사하네요 하고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단돈 100만 원을 우리 100만 원만 기장군에서 낸다 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누구라도 국장님, 안 그러면 새로 오신 우리 건설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네가 군수 네가 잘못했네 하고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판단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화전리에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은데 화전리 그 위쪽 어디죠? 천하자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72번지 1원. 예. 이 사업도 제가 일단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도시계획선을 꺾고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셔서 이거 바로 시작하지 말고 일단 선 끊는 것부터 해라. 왜 선 끊자마자 시작하노? 밀린 사업들도 참 많은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길 가봤어요. 주말에. 가봤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전에 최현돌 군수님께서 이곳에 공단을 뭐 조성한다 뭐 그래가지고 업체들을 이렇게 유치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최현돌 군수님께서 이 도로를 놔주기로 했는데 안 놔줬다.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민원인이 누굽니까?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그 옆에 화전마을이 이제 마을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국도 14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일단 마을을 저 업체 쪽에서 대형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이제 마을 쪽으로 이제 그 경유를 해서 가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제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시끄럽고 또 위험하다. 그래서 그쪽에 업체들 모여 있는 데서 바로 그 국도 14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 차들이 그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을 쪽으로는 좁아서 못 내려가고 노웅역 기자재 센터 옆에 그 뭡니까? 그 식자재 센터 있죠. 네. 그쪽 주차장으로 통해서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거기 문이 있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뒤쪽에. 마을로 갑니까? 안 그러면은 그 일단 마을 통해서 간다고 마을 쪽으로 해서 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그 급식 그 센터 있죠. 그 급식 그 뭐지 관리하는 저장해 놓는 그 자재 창고, 급식 자재 창고에 보면 뒤쪽 문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큰 문이 있어요. 글로 가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다르죠?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현장 실사를 2번을 했을 때 네. 고문은 항상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왜 글로 간다 하시는가요? 근데 그래서 그때 현장 실사할 때 저희도 그 현장에 있는 뭐 샤시 공장이라든지 일반 뭐 콩나물 공장 이런 분들은 마을을 통해서 진입한다고 그렇게 듣고 현장 실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과장님 가신 분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식자재 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한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님, 예, 검토, 네, 예, 제대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건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설문경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열심히 건축과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건소부터 공단까지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보건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 시행 추진건입니다. 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07시부터 16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명의 인력으로서 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과 녹지대 그리고 주요 하천, 공원, 하수구, 정화조 등을 중점적으로 휴대 연막과 분무 유충 방제를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월 금요일까지 자연 마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심 지역의 그 민원 요구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 연막과 연무 휴대 분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연막 방역 병행 실시는 그 일부 주민 민원 제기 등 지역 여건과 그다음에 상황,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맨홀이란 이런 데들 적절하게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자원연구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1번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조류 양식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서 참여 대상은 결혼 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고 근로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입니다. 올해는 총 45개 어가에서 77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29개 어가에 5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하반기 추가 계절 근로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근로자 배치와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 입국 절차를 지원하고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 배치와 입국 지원, 사후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장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공공시설물 내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전수조사 건은 기장읍은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데 현재 기장읍에서 운영하는 마을지기 사무소와 보건소의 마을건강센터가 운영 중이며 특정 단체의 상시 사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및 하절기 집중방역 시행건은 시가지 청소와 풀베기, 방역 세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는 환경공무관 13명과 기간제 17명이 근로자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365일 상시 시가지 정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기장읍 시가지와 관내 주요 도로변은 노면 청소 차량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행 청소 중이며 민원 발생 시 환경 기동반을 운영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풀베기 현재 1명이 그만두고 6명이 2개조로 운영 중이던 것을 6명 1개조로 운영 중이며 관내 주요 불결지 중심으로 작업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또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입니다. 기간제 2명으로 운영 중이며 평상시에는 마을별, 구역별 요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방역 중이며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역 방법으로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는 연막과 분무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분무 소독으로 하고 있으며 읍사무소 정기 방역과 별개로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을 시행하는 곳은 휴대용 방역기와 약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마을에 대여 중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시가지 청소, 풀베기, 방역 등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안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 중 관리번호 2번 공공시설물 사용 실태 전수조사와 사용 승인 절차 재정비에 대해 장안읍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는 특정 단체의 독점적, 관행적 사용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및 하절기 집중 방역 시행에 관해 보고드립니다. 장안읍은 환경정비 및 시가지 청소 분야의 환경공무관 3명, 기간제 근로자 9명이 각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순찰하고 있으며 책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과 역 주변 등은 책임자별로 하루 2회 이상 순회 청소를 하고 무단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은 1회 이상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와 방역입니다. 장안읍은 풀베기 근로자 5명, 방역 근로자 2명을 지난 5월부터 채용하여 작업 구간 계획에 따라 풀베기와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작업 예정입니다. 방역은 마을별 요일을 지정하여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풀베기 방역 환경 정비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관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점검 결과 무단으로 민간에 독점적으로 상시 사용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행복센터의 거점 영어센터 이전 등 10월에 통합 돌봄 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체감형 환경정비 및 하절기 집중 방역 시행입니다. 주민체감형 환경정비 기동반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정비 실적으로는 도로변 환경정비로 쓰레기 수거 41톤, 불법 현수막 제거 50여 개와 주민요청 환경정비 5곳, 기동반 자체 순차 작업 5개 구간을 집중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추진 실적입니다. 정관읍 내 도로변 관할 구역과 정관 중앙로, 인곡 올평 교차로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1회 순환 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가동, 구현동, 대전, 모전, 방곡 5개 지역과 홈플러스, 정관 아동병원 중심 상가, 자연마을, 병산 저수지 등 순환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폭염과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광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관리번호 2번 공공시설물 내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용 승인 절차 재정비 관련은 지금 6월 29일부터 개청한 일광읍 신청사 건물만 공공시설물로 관리 중인 일광읍은 신청사 내에 가족센터, 중대본부, 갤러리 카페 외에 특정 단체의 독점적 상시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관리번호 3번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및 하절기 집중방역 시행 관련입니다. 환경정비 관련은 시가지 청소에 환경공무관 등 인력 21명이 투입해서 쓰레기 처리 실적은 전주 50리터 103포대, 100리터 47포대 수거했습니다. 풀베기는 군도 14호선, 소로 1에서 46호선을 도로 풀베기 1회를 실시하였으며 거의 기간제 10명이 그 집중해서 풀이 자라난 도로변에는 돌아가며 철저하게 풀을 베고 있습니다. 방역은 기간제 2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지역을 거의 다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으며 주민 자율방역단 방역도 실시하여 빈대가 없이 연무 방역 및 분무 방역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는 연무, 분무 위주로 친환경 방역을
사각지대 없이 꾸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마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관리번호 7월 월간 업무보고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번 공공시설물 내 특정 단체 상시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용 승인 절차 재정비입니다. 저희 철마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고촌 안평마을 복지회관, 철마면 복지회관 세 곳인데 현재 특정 단체의 상시 사용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사용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주민 체감형 환경정비 및 하절기 집중 방역 시행입니다. 저희는 그 환경정비는 환경공무관 2명과 기간제 5명, 그리고 풀베기는 기간제 8명, 그리고 방역은 기간제 2명과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그 자연마을과 주요 지점들을 중심으로 요일별로 구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주요 지점의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공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전주 실적입니다. 제14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단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임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천은 이사 중에 정순범 이사와 송고익 이사 2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검주계획입니다. 공단 임원 이사장 및 비상임 이사 공개 모집을 위한 제1회 임원추천위원회를 내일 7월 21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추천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향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1일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임원 후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보름간 하도록 합니다.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는 8월 19일 2배수 이상 응모직위를 하였을 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경우 8월 19일 임명권자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체육시설 사업부 파크 골프장 혹서기 시간제 운영의 건입니다. 파크 골프장 2개소 힐링파크와 물빛공원 이용객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혹서기 시간제 휴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장 시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 휴장 시간은 부산시 전 파크 골프장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복지사업부입니다. 정관 노인복지관의 개인 김성태 님께서 직접 전화로 100만 원 상당의 빈과료를 7월 23일 날 배부해 드리겠다고 연락이 와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월간 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7월 업무 보고 재보고를 7월 8일 날 군수님께 완료하였습니다. 공단 본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혁신 우수 사례 공모 등 11건, 체육시설사업부 일광야구 체험장, 실내야구 연습장 운영 등 8건, 가족청소년 사업부 청소년 수련관 대관 운영 및 수영장 특별 프로그램 등 8건입니다. 복지사업부는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식 지원,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 배부 등 총 8건, 합계 35건을 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공단 4개 사업부별 일반 업무 및 주요 정책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을 세부사항으로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226명이고 기간제가 500명이 넘고 730명 가량 되는 직원으로 운영되는 아주 거대 기관입니다. 제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조직 진단 연구 용역 했던 거 23년도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대로 좋은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살펴봤더니 22년도 1월에 정원이 185명에서 23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2명 정도 증가하는데 이때는 그때 뭐 아쿠아드림파크 개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일정 정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237명이었던 게 23년도에 184명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이거 아마 조직 진단 이후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조직 진단을 했었고 2023년도에 예. 군청에서 조직 재평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22년도에 조직 진단한 결과를 반영해서 23년도에 이렇게 직원 수를 좀 줄이게 된 겁니까? 예, 예. 예. 그런데요. 그게 잠깐 23년도에 줄다가 현재는 226명으로 22년도 1월하고 거의 동일하게 다시 늘어납니다. 예,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희들 그 이후에 신규 사업 수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조직 진단을 했잖아요. 예, 예. 했고 여기 조직 진단 결과에 보면은 적정 인원이 165명에서 16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23년 당시에 조직도를 보고 상황을 공단 조직 진단을 했을 경우에 그랬다고 보는데 23년하고 지금하고가 엄청나게 수탁 기관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저희들 늘어난 게 지금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됩니다. 5가지, 6가지 되면은 뭐 한 4, 50명이 늘어날 만큼의 수탁이 늘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제 판단이 맞죠?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조직 진단했을 때 이 군에서 나왔을 때 직원이 25명인가 줄어들은 180몇 명이었을 겁니다. 184명이었습니다. 예, 184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226명이고요. 그러면 한 몇 명이 늘었습니까? 한 40명, 40명 정도가 예.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직 진단의 사업적 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체육시설 및 주차침은 공단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 재활용 선반장, 선별장, 공중화장실, 버스,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관리의 경우 사업 운영이 부적절하나 공공의 책임성이 높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청소년 및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다. 근데 지금 청소년과 복지시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00여 명도 넘죠.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직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이전에 군수님하고 이에 대한 방안, 이 조직 진단에 따라서 조직을 재편할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위탁을 받으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위탁을 줄 때에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군에서 추진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은 시설을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 위탁을 받아라고 하니까요. 아니죠. 저희들이 뭐 안 받는다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공단에서 그 이사장님과 결정권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공단에 계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를 했었어야 맞죠. 공단을 이끄시는 분 아닙니까? 그냥 군수가 하라, 군에서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서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은 저희들한테 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이 시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공문이 오면은 담당가와 또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담당가에서 적정하다고 자꾸 판단을 해서 어떤 담당가에 그럼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위탁 계약을 맺으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2022년도는 저희들이 했었고 2023년도에는 군청에서 한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22년도에도 했고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에서도 했잖아요. 23년도 10월에 예. 해서 결과가 23년도 10월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했었어야 맞고 여기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겠지만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공단은 공단의 본연의 업무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할 건데요. 이게 군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공단 자체 내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검토된 의견들을 가지고 조율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 시키니까 군수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요. 부서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책임자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도 그렇고 우리 공단도 그렇고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단에서 요구를 하셨어야죠. 군에서 안 움직이면은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 안 한 건 아닙니다. 실가와 업무 협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사업, 하나의 기관을 수탁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조직 진단을 기장군에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역할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그 역할을 한 축에서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받고 말고가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기장군도 살리고 공단도 살리는 길인가에 대한 보고를 아주 세심한 전문적인 보고가 아니라도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설과의 그런 사업들 있죠. 저는 분명히 건설과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이후에 이 부분이 진짜 잘못됐고 이런 그 사업들이 드러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각 부서에서 멈춰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빨리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장 군민에게 제대로 된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얼마나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온열 질환자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분들 작업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확한 업무 지시를 통한 정확한 업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주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